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재희 선생님 사랑하는 모든 제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중재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싫어하는 3대 문법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가정법에 대한 내용은 배울 때마다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탑 강의에서 좀 더 자신감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응용된 파트를 미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진행을 합니다. 가정법은 크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가정법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데 가정법이라는 것에 대한 탄생 경위가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아쉬움이나 또는 후회가 들어갈 때 우리가 가정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반대죠. 현재 사실이 아니고 그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기 때문에 그 시제, 현재 시절 못 써주고 그렇죠. 하나 앞선 시제인 과거 시절 써주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가정법 과거, if로 시작되는 가정법 과거를 기준으로 보면 if 주어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주절에는 주어가 있고 대표적으로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름하여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would, should, could, might도 되지만 자 would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간단하게 패턴을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는 패턴이야. 자, 그래서 가정법의 이름은 if절의 동사의 시제를 보시면 돼요. if절의 동사가 과거면 가정법 과거. 참고로 비동사는 주어의 인칭에 상관없이 워만 온다고 선생님이 설명했고요. 자,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미 일어난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 보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후회스럽고 그 다음에 되돌리고 싶었던 아쉬움 때문에. 그래서 if절의 패턴이 어쨌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주어 뒤에 과거 완료 헤드 pp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절 같은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를 쓰되 요 뒤에 현재 완료의 형태인 have pp가 오는 특징이 그쵸 얘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는 뭘 유념해서 봐야 되냐면 사실 가정법 과거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 중학교 때는 if절을 더 기준으로 많이 보지만 사실상 고등학교 때는 if절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내용상. 그럴 때 우리가 주절만 보더라도 would,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면 가정법 과거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have pp가 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해석은 과거 시제처럼 해석이 시점이 나와 있지만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현재 시제처럼 해석해야 돼. 예컨대 가정법 과거는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도 과거 사실 반대니까 시제는 헤드 pp 과거 완료지만 과거 사실의 반대처럼 해석해야 돼. 그래서 만약 뭐뭐였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라면 지금부터 보여주는 두 개의 예문은 우리가 이제 자 신문에서 발췌하거나 선생님이 토익 예문인데 혼합가정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 가정법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if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고 주절에는 가정법 현재가 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이 된 예전의 남자친구를 보고 제가 상상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건 현실은 아니에요. 웃지 마시고. 그럼 보면 내가 그때 그와 결혼했었더라면 지금은 영부인일 텐데. 이런 거. 이해되죠? 그럼 좀 더 현실감 있게 할게. 자, 너희가 지금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고3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그래서 대학을 떨어졌단 말이야. 최선을 다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럼 후회스럽잖아. 그럼 뭐야? 내가 작년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올해 대학생일 텐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행위가 현재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 가정법에서. 이럴 때는 혼합 가정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보세요. if절의 had pp.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그러니까 과거 사실 반대란 말이야. 해석해보면 if they had raised enough capital. 충분한 캐피털은 여기서 수도가 아니라 자본이야. 자본을 축적했었더라면 for their expansion plans 하면 expansion 하면 확장이죠. 확장 계획을 위한 충분한 자본을 예전에 형성했었더라면 the company, 회사는 would be. 이거는 가정법 과거의 주절이잖아.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if절이고. 이런 걸 우리가 혼합가정법이라고 해. 과거에 행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presently가 현재라는 뜻이야. 현재. 그 회사는 자, would be constructing, 건설하고 있을 텐데 a second plant, 두 번째 plant는 공장이라는 뜻이 있어. 공장을 건설하고 있을 텐데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자 자본을 축적하지 못했어서 올해, 현재 공장을 건설할 수가 없네에 대한 아쉬움이겠죠.
이런 혼합 가정법도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은 가정법 과거.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Had the punishing firm sent the manuscript to the printer earlier. 자, 여기서는요. 요거는 if 주어 had pp. 다시 말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여러분 보세요. if가 생략이 돼. 이렇게 생략되기도 해. 그럴 경우에는 if가 생략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치가 일어나거든. 순서가 바뀌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head가 문장 맨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주어 pp 이런 어순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타이틀은 뭐냐면 가정법을 이끄는 if가 생략되기도 한다. 그럴 때는 도치가 일어난다 이거야. 뒤에 문장의 어순이.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head, 주어, pp의 형태야. 그러니까 원래 어순은 뭐였을까? if, firm. 이게 회사라는 뜻이야. 컴퍼니와 똑같아. if, 그쵸? 아, 미안해. 주어가 여기까지. 그쵸? publish firm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pp.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어가 publish firm 하면은 출판사죠. 그쵸? 출판사가 보냈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어순은 어떻게 돼? if the publishing firm had sent 이렇게 됐었는데 if가 생략돼서 had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오고 pp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순이 had, 주어, pp. firm은 회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publishing firm. 다시 말하면 출판사가 보냈었더라면 manuscript 하면 원고죠. 어디에다가? 프린터에다가 좀 더 일찍. 자, the advertising team. 자, 광고팀은 would not have pp.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의 패턴이잖아. 그럼 뭐야? 광고팀은 부정이니까 뭐야? 필요가 없었을 텐데 뭐를 할 필요가 없었냐면 issue an announcement. 발표를 하다죠. 발표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뭐에 대한 on a change of date in the book's release. release 하면 발행이란 뜻이니까 책 발행에 있어서 변화된 날짜에 대해서 그렇지. 알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고를 좀 미리 보냈었더라면 광고팀에서 굳이 발행 날짜가 바뀌었다라는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if가 생략이 되면 도치가 일어나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had, 주어, pp의 형태가 이루어진다.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나 이게 이제 조만간 보게 되는 가정법의 응용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상관이 없지만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봤던 지문들도 볼 수 있는 게 TOP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한번 보면 기억이 날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바이바이.